안녕하세요.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11만 띵동님들, 우리 최진영TV 구독자님들을 띵동님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요. 예. 우리 띵동님들께 한번 인사 잠깐 올려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띵동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진TV 스튜디오에서 우리 띵동님들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중요한 시기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뜻깊고 그리고 굉장히 또 우리 띵동님들과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꼭 홍석준 후보 기억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석준, 그는 누구인가? 최진영이 아는 홍석준 우리 의원 형님, 제가 잠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면은요. 탁월한 정치인,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님들 중에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 의원 대상입니다. 를 의원직 수행하시는 동안 두 번이나 수상하신 정말 탁월한 의정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실력 있는 행정가, 고시 출신으로서 대구시 경제국장, 대구시의 경제를 정말 많이 살렸습니다. 대구에 제가 아는 한 대구가 전기 자동차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거 책임지신 분이 바로 홍석준 우리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대변인, 자유우파의 글래디에이터, 지금도 이 엄혹한 시절에도 그 누구도 국민의힘 현역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자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의 가치를 설파하고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위해서 뛰어온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맞죠? 예, 뭐 너무 과찬이시지만 이제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홍석준이 말하는 인간 홍석준 본인 소개 한 2, 3분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촌놈으로 태어나서 대구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지금 또 여의도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멍청하지만 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정의를 좀 하고 싶고 어쨌든 뭐 제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 좋게도 우리 최진영 변호사 정말 우리 최진영 후배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나게 돼서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그 대구시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나 그리고 의정 생활할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좀 갖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에서 근무를 할 때 저는 대구시장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대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자동차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라든지 로봇 분야는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심산동에 로봇 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세우기도 했고 또 동구 혁신도시 등에는 수많은 어떤 국책 의료기관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은 예비 타당성 심사라는 그런 제도를 거치게 되는데 예타 제도를 통과하면서 이런 수많은 좀 사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연한 이후에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맞나 하는 많은 고민 끝에 국회의원의 도전을 2020년 21대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야당으로 출발했지만 또 정권 교체에도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면서 여당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정 대상이라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마다 좋은 입법을 만든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2번을 좀 받은 그런 좀 행운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띵동님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정치인에게는 가장 또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가 알기로는 홍석천 의원님이 대구에서는 진짜 잘 나가는 달성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요. 네, 그래서 달변이십니다. 아이고. 제가 예전에 나경원 의원님 주최하는 토론회 같이 우리 홍 의원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나 의원님이 나중에 식사 같이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하시냐라는 말씀을 홍 의원님께 하셨던 얘기가 정말 귀에 생생합니다. 네, 행정과 홍석준, 고시 출신 행정과 홍석준이 정계에 투신한 계기, 이유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탄핵 전국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특히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세계 경제 역사상 족보도 없는 정책을 끌고 나와서 국민들을 좀 현혹시켰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을 한다든지, 특히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소위 말해서 3D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주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야를 경영하시는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업을 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살려달면서 이런 정책 좀 막아달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방 공무원으로서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네. 법을 집행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분들의 애환을 참 듣기만 들었다 하는 어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을 선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선계를 못 한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세법, 특히 기업이 대주주가 상속세, 기업을 선계할 때 상속세가 65%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기업을 선계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마케팅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라든지 경영 분야의 노하우가 입증됐고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선계를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좋은 일자리는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특히 요즘 기업 CEO 2세, 3세들 같은 경우도 요즘 기업하기, 특히 제조업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기본이 좀 붕괴되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도 상황이 지금 이러는데, 제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느껴서 국회에서 제가 1호 입법으로 가칭기업선계지원법을 해서 다행히 2021년도 12월 달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국가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북한 어떤 김정은과의 대북 어떤 위장 평화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일부에서 그런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만 많은 또 국민들이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가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이제 하면서, 당시에 제가 공무원 정년 한 7년 정도 남겨 있었는데 그냥 있었으면 부시장이라도 하고 퇴직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인간 홍석준이 지금 대한민국에 보내준 이런 어떤 역사적 어떤 소명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어떤 고민 끝에 다행히 또 어부인의 어떤 승인 도장을 찍고 공무원을 그렇죠. 내무부 그만두고 장관의 도장이 있어야죠. 이제는 내무부 장관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정계에 투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를 알아야, 민생을 알아야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진성준이 이런 경제의 기업도 모르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읒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주식 관련된 증세 법안 만들었다가 하루에 시가총액 100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홍석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시의 어떻게 보면 경제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가로서의 한계 이런 부분을 입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그 지금 21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상반기에는 말씀하셨듯이 기업승계지원법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또 다른 국가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그런 법을 하신 정말 능력 있는 행정가이자 정치가이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딱 봤더니만 이게 지금 좀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추운 겨울, 윤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탄핵 있고 할 때, 이거 지금, 여기가 동대구역이죠. 예. 동대구역 앞에 그 추운, 겨울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여기 대구라고 돼 있네요. 예, 딱 대구라고 돼 있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그냥 사자후를 토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유우파의 글래디에이터, 자유우파의 투사다 그런 말씀 주시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페이스북에 가니까 그동안 활동해온 의정활동 이런 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앞두고 출마의 변을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최고위원,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왜 당선이 돼야 되는지,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우리 띵동님들, 우리 11만 띵동님들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최고위원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일단 뭐 되느냐 여부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고민은, 최고위원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뭐 그렇게 흘러갔던 많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흘러가는 또, 지도부에 또 원오브 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좀 출마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무너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겠죠. 북한도 좋아할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어떤 생각,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단순하게 뭐 싸우겠다, 뭐 인적 청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정쟁용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 결국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국내힘이 정작 당 내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쟁이 지금 현재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또 공천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사라진 것이 뭐냐면은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아하.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막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막 수없이 많은데 이걸 제재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자유도 주지만 또한 평가에 대한 어떤 페널티도 분명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공천할 때도 보십시오. 특히 TK 같이 영당원 같이 당세가 강한 지역은 내려꽂으면 된다는 이런 어떤 오만한 생각 때문에 당 지도부가 낙하산으로 막 내려꽂았습니다. 그래서 22대 때도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내려꽂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상훈이 같이 지금 민주당에 가서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공천이란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내에서는 정작 실종된 경쟁이란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실한 좀 비전을 갖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테일이 없으면 그냥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잣대를 만들고 어떻게 공천을 하고 어떻게 당의 운영을 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크게 세 가지 분야, 즉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분야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분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국민소통 분야에는 방송, SNS 등등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세부 지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시청률 뭐 3%, 5% 이게 몇 회 출연 이런 어떤 디테일까지도 가지고 아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변호사도 많은 방송도 출연하고 계시지만 방송계에서는 좌파 패널은 구하기 쉬운데 국민의힘 패널은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공천에 반영이 되니까 서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공천에 있어서도 지금 매일 이렇습니다. 뭐 지금 인적 청산 해야죠. 그러나 사실 인적 청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정치 생명이 다하는 건데 누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당내 분란만 조장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내 3선 이상은 예를 들면 이번에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데 특히 이건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3선과 예를 들면 영남권에서 3선에서 4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역 당세가 강한 지역은 3선 페널티에다가 또 지역 페널티를 더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중 페널티를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당내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저는 지난번 22대 공천에서 경선 기회도 없이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당의 부름에 좀 응해서 총선 상실에서 끝까지 선대위에서 싸웠습니다. 총선 상실에서 상실장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 케이스가 즉 경선 기회도 없이 떨어진 현역이 총선 상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가 1호라고 당직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런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이 당 지도부에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제가 우리 홍석천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공리공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디테일에 있는 뭔가 해본 사람, 행정가로서 퍼포먼스를 만들어 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꽉꽉 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네 가지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당의 정치 선부와 이론적 무장,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겠다. 당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좌파 프레임 전쟁에 항상 당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내부에서 극우 프레임으로 스스로를 다리 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을 탄탄히 다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직자 100% 당원 경선을 통한 공천혁명 하겠다. 그리고 또 그래서 당의 주인이 윗대가리가 아니고 당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의 공천과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당이 잘하면 그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그 공천 후보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국민의힘에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자유시민단체들과의 연계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 특히 윤 대통령과 관련되는 그 정부 이후에 있던 2030을 비롯한 시민단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힘과 외곽단체를 아우르는 이런 리더십도 그 국민들에게, 우리 그 당원 동지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후보님들과도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그 어떤 분보다 또 홍석천 의원님이 이런 디테일에 정확한 어떤 행정가로서의 어떤
구체적으로 몸에 와닿는 이런 공약 정말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띵동님들도 홍 의원님의 말씀 잘 새겨 듣고 또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서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면 저는 우리가 항상 그 프레임 전쟁의 좌파들에게 항상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맞아요. 것들이 결국은 이론적 그 무장이 좀 부족한 건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 할 때 참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일회성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거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그렇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프레임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동지들을 공격하는 어떤 프레임이 된 것이죠. 아니 거구라는 게 뭡니까? 거구라는 게 결국은 우적 성향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일부가 폭력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기존의 헌정 질서를 이제 전복하겠다는 건데 뭐 또 거꾸로 말하면 또 극자는 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또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렇죠. 체제 전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우측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 폭력을 동반해서 지금 이제 체제를 전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윤어게인을 주장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극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전농처럼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그렇죠.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공권력을 막 무너뜨리면서 당시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 이런 거야말로 극자 세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동지들을 극으로 몰고 가는 당내 일부 세력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결국은 당내 어떤 이론적 기반이 약해서 그렇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어떤 지식과 그리고 가치관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좌측이 이제 이념에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측이 훨씬 더 이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그 독립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과거에 있던 절대 왕정으로부터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이런 영업의 자유, 사유재산을 통해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받다시피 하니까 그런 가치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우측,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적인 어떤 가치의 소중함과 중요성 그리고 그것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이론 무장을 하게 된다면 좌측의 어떤 주장하는 저런 어떤 가치는 정말 우선 가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저는 이론적 무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 교육이 글자 그대로 정말 형식적인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는 교육을 강화하느냐? 바로 이 유튜브죠. 이 유튜브입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과 우파 보수 유튜브 간에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에서 10개 내지는 20개 우파 보수 유튜버, 예를 들면 우리 최진영 어떤 유튜브 TV처럼 정말 그 팩트를 기반한 어떤 그 주장을 하는 이런 유튜브를 딱 지정을 해놓고 이 유튜브에서 어떤 패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교육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1년에 그런 어떤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책임당원이 돈 1,000원 이상만 내면 무조건 책임당원이에요. 그런데 책임당원의 자격을 그런 어떤 그 돈, 물론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교육 이수까지도 해서 이제 책임당원을 이렇게 강화하고 하면 서로가 시너지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뭔가 그 필드에서 정말 피땀 흘려 뛴 그런 땀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